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만의 자료 구조 만들기 세 번째 자료 구조는 이제 맵입니다. 맵. C++에서 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진 탐색 트리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진 탐색 구조로 저장을 해놓은 자료 구조가 이제 맵입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로그 n, 즉 이진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안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진 탐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 탐색 트리 형태로, 이진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 자체가 이진 탐색 트리다. 즉, 이진 탐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진 탐색 트리라는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자료 구조가 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맵의 특징은 이제 키와 밸류를 같이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키와 밸류를 같이 저장한다라는 것은 어, 데이터에 대한 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키로서 값을 비교를 해나가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이진 탐색 트리 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일단은 이진 탐색 트리에서 하나씩 볼게요. 이진 탐색은 뭐냐? 이진 탐색이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의 절반씩 나눠가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이진 탐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8이라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를 딱 찍습니다. 처음 처음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한 거예요. 들어온 값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8인데 얘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5잖아요. 그럼 너 5보다 커 안 커? 나 5보다 커. 그러면은 이쪽은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0부터 10까지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8인데 그 중간 값인 데이터들의 중간 값인 5보다 8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5보다 작은 5를 포함해서 0부터 4까지, 이건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0부터 10까지라면 그냥 0부터 5까지라고 할게요. 0부터 5까지의 데이터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절 한 번만에 5개를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절반을 딱 나눕니다. 7이에요. 여기가 7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나 8인데, 나 8 찾을 건데, 너 7보다 커, 안 커? 나 8인데 7보다 커. 그러면은 이제 6부터 7은 또 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 비교했거든요. 현재 5 한 번 비교하고 7 한 번 비교하고. 그러면은 8, 9, 10 남았잖아요. 8, 9, 10 남았는데 또 가운데 찍습니다. 자, 9예요. 자, 8. 그 다음에 9. 야, 나 8인데 너 9보다 커, 안 커? 나 9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 뒤로 안 가고 바로 여기 있는 8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가 남습니다. 이게 이제 이진 탐색의 원리입니다. 이진 탐색은 트리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배열에서도 이진 탐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진 탐색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절반씩 나눠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찾는, 검색하는, 탐색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런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로그의 n입니다. 정확히는 로그의 2n인데, 로그의 2n인데, 로그의 2n인데, 로그는 이제 앞에 개수를 무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그 n의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진 탐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왜 로그 n인지는 저도 솔직히 로그라는 거를 이번에 알고리즘 하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로그 n 이거 비고 표기법으로 해가지고 로그 n 찾아보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로그에 2에 로그 n이라고 해가지고 너 이 숫자가 8이면은 여기서 8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3 해가지고
2의 로그 n이 8이 되려면은 3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그 n이라고 한다는데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해가지고 로그 n이면은 로그 n이 데이터 개수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이제 로그 n이 이제 그 2의 n승만큼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42억 개, 데이터가 42억 개 있으면은 총 비교하는 횟수는 그냥 총 비교하는 횟수는 2의 n승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42억 개 있다 그러면은 2의 32승이 4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로그 n이 42억. 그러면은 여기서 2의 몇 승을 해야지만 42억이 되냐라고 했을 때 2의 32죠. 그래서 n은 32가 된다. 그래서 로그 n의 속도로,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데이터 42억 개 중에서 마지막 42억 번째 데이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비교 32번이면은 비교 32번, 즉 이품은 32번, 폼은 32번이면은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엄청난 효율을 가지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런 이진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자료 구조가 이진 탐색틀이고, 이 이진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왜냐? 내가 가운데를 딱 잘랐어요. 가운데를 딱 잘랐는데 이 가운데보다 왼쪽은 적고 오른쪽은 커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이 내가 가운데를 딱 잘랐는데 찾고자 하는 값이 왼쪽에 있어요. 근데 난 왼쪽을 버려버려요. 그럼 못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진 탐색의 원리, 이진 탐색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뭐다? 그렇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도 우리가 데이터를 근데 정렬해서 넣지는 않잖아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된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즉 이진 탐색 트리는 트리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트리 구조가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 구조잖아요. 즉 그래프라는 개념적인 자료 구조 안에 트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서 이렇게 순회해서 자신의 노드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이제 트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즉 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쳤던 노드를 거치지 않고 자기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물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같은 노드와 같은 길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프에 속하지 않고요. 이거는 트리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해요. 즉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한 바퀴 쭉 순회를 해야 돼요. 쭉 순회를 해서 돌아서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갔던 노드를 거치지 않고 또 갔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자기 쪽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트리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정렬해서 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게 이제 맵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즉 맵은 내부적으로는 이진 탐색 트리, 더 나아가서는 완전 이진 탐색 트리로 이제 계속 AVL 트리나 레드블랙 트리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일단은 이진 탐색 트리 정도만 구현을 해서 맵을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은 맵은 키하고 밸류가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걸 페어라고 하고요. 이 페어는 이제 페어 객체를 만들어서 맵 내부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하나에 자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죠.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 노드에는 페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오른쪽 왼쪽 자식 주소값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자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인데 탐색을 빼버리면 이진 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진 트리는 뭐냐? 자식을 최대 2개까지 가지는 게 이진 트리입니다. 즉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2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진 트리에다가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복값을 허용하진 않고요. 그리고 정렬된 상태로 항상 데이터를 정렬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 할 때 데이터를 비교해서 자기가 저장될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비교 대상이 뭐냐? 비교 기준이 뭐냐? 바로 키값입니다. 키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같은지를 비교를 하고 데이터와 크기를 비교를 해서 야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커 하면 내려 뭐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첫 번째 루트 노드 지금 굉장히 두서가 없는데 저도 이걸 처음 이렇게 설명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자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자 근데 8이라는 키값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건 키값이에요. 키값입니다. 자 키값이 8이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18. 야 누가 커? 10이 더 커. 그러면 난 작은 놈이니까 열로 내려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라는 놈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10보다 12가 더 크죠? 그러면은 큰 놈은 우측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렬된 상태예요. 왜냐? 10을 기준으로 보면은 8, 12 해서 출력을 해보면 18, 12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8을 기준으로, 즉 현재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일 수밖에 없는 8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다? 그렇죠. 8, 10, 12로 정렬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좀 더 넣어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6을 넣으면은 8보다 작으니까 10보다 작고 8보다 작으니까 6이 열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9를 넣을게요. 9는 10보다는 작아요. 근데 8보다는 크죠. 13 10보다 크고 12보다 크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15 자 10보다 크고 12보다 커요. 13보다 크니까 왼쪽으로 또 한 칸 내려갑니다. 깊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가 형성이 된 게 이진 트리에서도 정렬된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 트리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렬된 상태로 이진 트리 구조를 유지하는 게 이진 트리 구조를 가져가는 게 이진 탐색 트리고 이러한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을 해서 구현한 자료 구조가 이진 트리입니다. 자료 구조 맵입니다. 그래서 맵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페어라는 객체를 저장을 하고 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노드를 이 페어 객체에 그러니까 노드는 페어 객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왜냐 데이터 자체가 페어잖아. 페어 객체에 이제 그 키와 밸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어 객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진 트리가 있고 페어 객체가 있고 노드가 있고 이 노드들을 연결 노드를 해서 링크드 리스트처럼 이제 노드의 연결로 구현을 해놓은 게 이진 탐색 트리다. 그래서 메모리상으로는 막 이렇게 어떻게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을 겁니다. 메모리상에는. 하지만 우리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트리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진 탐색 트리 오늘 구현할 맵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필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맵이라는 필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래스를
템플릿으로 바로 만들어 볼까요? 템플릿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으로 만들 거면 헤더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아니다. 어차피 메인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클래스로 해가지고 하나는 메인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마이맵으로 하고요. 마이맵 헤더에 있고, 마이맵 있고, include iostream. 그 다음에 일단 맵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맵을 아직 C++에서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이게 맞네요. using std cout and l using std map.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맵 객체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키, 타입, 그다음에 pr,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냥 다 무시하고 여기다가 키는 int 값은 int로, 즉 키와 값이 int인 이제 맵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stl 맵,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fair. 이렇게 함수 해놓고 여기다가 st 맵 insert인가? insert 하면은 여기 std fair를 받잖아요. std fair를 std fair 객체를 받으니까 여기다가 fair 객체를 선언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make fair라는 게 있거든요. fair 있고 using std make fair 함수 이렇게 ndl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make fair 한 다음에 int 여기다가 키 값은 100으로 하고 밸류 값은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지금 이게 된 것 같거든요. 뭐야? 메인에 정의가 돼 있다. 잠시만요. 음, 100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노드를 my fairless log allocator comparator 이런 식으로 head left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fair 객체를 인설트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fair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받는 게 이제 보시면은 insert initialize list에 이제 fair 객체를 이렇게 받거든요. int다. 이게 아마 제가 여기를 뭐 더블로 하면은 얘가 더블로 바뀔 거예요. 더블로 바뀌죠. 컨스트 더블로 바뀝니다. 즉 키값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컨스트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은 템플릿으로 제가 한번 바로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 객체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 make fair라는 전역 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make fair라는 함수를 함수를 통해서 이제 페어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헤더 파일에 한 번에 다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제 생각에는
페어 페어 구조체 페어 클래스로 해야죠. 페어 클래스, 노드 클래스, 그리고 맵이라는 마이 맵이라는 클래스 3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를 만드는 메이크 페어라는 전역 함수도 제공을 해서 페어 객체를 생성하지 선언하지 않고, 즉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페어에 stl 페어 아닌가? 아, 이렇게 하면 stl 페어 점 first, second. 이거는 그냥 멤버 변수를 바로 이렇게 제공을 하네요. 멤버 변수에 지금 이거잖아요. 100 한 다음에 stl. 근데 전 이게 왜 first, second로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키 값이 키 밸류거든요. 이게 first가 키고 second가 밸류인데, 해서 그냥 여기다가 stl 페어를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구조체로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페어 객체는 밖에서도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감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퍼블릭이 정의되는 게 더 편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그 값만 가지고 있는 객체 그 자체거든요. 뭐 없어요. 들어있는 게 뭐 스왑이나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first, second. 그러니까 first, second 오퍼레이터는, 즉 페어 객체에 는 이것만 오버라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걸 클래스로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그냥 멤버 변수들을 공개를 해놓는 것보다는 또 함수로 하는 게 낫겠네요. 셋 열고 겟 열고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프렌드십 줘가지고 하고, 음, 음. 생성자에서도 당연히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것도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서 값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터를 통해서 값을 세팅할 수도 있고 하게 해서 멤버 변수는 감추고 그냥 클래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작은 단위 페어 객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어 객체도 템플릿이죠. 그리고 2개 받았습니다. 타입 2개 받는데, 자동적으로 저는 컨스트가 되게 하고 싶은데, 타임네임 t 타임네임 t하고 타임네임 ty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키 밸류, 이게 명확하겠네요. 컨스트 타임네임 해야 되나? 이거를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타입 추론이 맞나? 얘가 추론해 주는구나. 면역들, 추론을 해주나 보네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함수를 컨스트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myFair로 할게요. 클래스 myFair 한 다음에 private 한 다음에 키 타입의 키 타입의 m키, 다음에 밸류 타입의 m밸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키가 여기서 컨스트일 필요가 있나?
키가 변경되면 안 되긴 하거든요. 페어 안에서. 내가 컨스트 멤버 변수로 받아버리면은 한 번 세팅된 값에 대해서는 컨스트인데 이 컨스트를 가지고 어디다 대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노드에 그대로 페어를 담아서 하면 되니까 얘를 컨스트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럼 한 번만 초기화 되거든요. 컨스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초기화되고 절대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키 값이. 왜냐, 키를 기준으로 내가 비교를 해서 넣었는데 이 키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내부 트리 구조가 깨지겠죠. 이걸 따로 정렬하지도 않는데 정렬해서 넣었는데 키 값이 어느 순간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얘를 컨스트로 안 해도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을 안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 셋으로 키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페어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중에 키 값을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키 밸류 값을. 그래서 키는 한번 세팅이 되면은, 근데 이게 컨스트면 안 된다. 그럼 따로 세팅을 못 해요. 왜냐면은 컨스트 멤버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의 초기화 리스트에서만 한 번 최초 1회에 대해서 값이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즉 내가 만약에 생성자를 통해서 페어 객체 생성을 안 했어. 생성을 안 했으면은 세터로 값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컨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스트면 안 됩니다. 그럼 아예 무조건 생성자에서 값을 넣어줘야지. 만약에 내가 나중에 페어 객체 생성해 놓고 세터로 값을 넣어주려고 할 때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 컨스트에는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는 이미 초기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만 가능한 거지 대입은 불가능한 게 이제 컨스트잖아요. 근데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세터로 넣어주는 건 대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밸류를 이렇게 값으로 일단은 그냥 컨스트가 아닌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만 컨스트로 선언을 해서 변경될 수 없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yFair에서 퍼블릭을 해주고요. 일단은 생성자를 만들어야죠. 그 소멸자는 필요 없죠. 왜냐,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myFair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가지고 myFair에다가 여기다가는 키, 이걸 다 대문자로 할까요? 이게 낫겠네요. 키 밸류 타입에 컨스트 키면은 못 들어가니까 그냥 키하고 밸류 하고, 얘는 그냥 디폴트로 남겨놓으면 안 되죠. 그럼 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냥 근데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타입에 따라서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성자에서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예 값이 세팅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값이 초기화 값으로 세팅이 되어버리면은 값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정렬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냅두는 게 낫겠네요. 얘는 그냥 디폴트로 DFA FAULT 디폴트로 해놓고, 얘는 P 밸류 해가지고, 이건 안 되나? 디스를 변경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생성자도 myFair 해가지고 그냥 FAULT 디폴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은 생성자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 객체를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페어 객체를 멤버 변수를 그대로 열어놨다라는 것은 어디서든 변경하고 그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함수 내부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가져올 때는 컨스트로 반환을 하고요. 컨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값이 컨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템플릿에서 컨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아까 보면은 여기가 제가 인트로 넣어도 페어 객체 보면은 이 안에 인설트 들어갈 때 뭐 컨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넣어주지 않아도 여기가 자동으로 컨스트가 되긴 했는데 타임 네임 컨스트는 안 되고 컨스트 키가 안 되고 explicit type is missing into assumed. 일단은 이렇게 하고 getter setter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key get value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set key 그냥 내부적으로 할게요. 어차피 아마 인라인 처리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set key 하면은 key 근데 이게 const 키가 되겠죠. const key 한 다음에 m key는 key 이렇게 하고 네 set value는 const value 하고 다음에 m value는 value 다음에 키 타입으로 반환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값이 참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조로 받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은 근데 참조로 받으면 일반 변수가 못 들어오는구나. 이건 값으로 받아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타입이 정해지니까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네요. 얘를 반환할 때는 변경이 안 되게 그냥 값으로 반환을 할게요. 참조로 반환을 해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주소값을 반환하는 게 돼버리니까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즉 get 키를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에서 값을 변경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값을 복사해서 뭐냐 반환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왔다 갔다 할 때 객체를 저장할 때도 결국엔 값이 복사돼서 나가긴 하는데 get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get 참조로 반환을 하면은 내가 값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가 있으니까 컨스트 참조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읽을 수만 있게. 그러면은 객체를 읽기만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걸 반환하는 거니까 해당 페어 객체에 가지고 있는 걸 반환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컨스트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get 키 했을 때 키는 변경이 되면 안 되거든요. 키에도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컨스트 타입으로 키를 반환을 하면은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키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컨스트 키니까. 근데 그럼 얘를 받는 것도 컨스트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퍼블릭으로 열어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변경이 안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컨스트로 받아야 되긴 하는데 키는 컨스트로 받는다. 이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를 변경을 하면은 다시 재정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진 트리 내에서 들어가 있는데 내가 키를 변경하면은 그 키 변경된 걸 찾아가지고 재정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 키로 받아서 키는 변경될 수 없도록 즉 페어 객체를 값을 세팅을 하면은 뭐 셋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get으로 받아왔을 때는 변경을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셋에도 최초 변경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아이, 기참조로 반환을 하죠. 기참조로 반환을 해야
키든 값이든 객체로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스트링으로 들어와 버리면 스트링 객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참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값이면은 매번 그 스트링 클래스가 복사돼서 그 객체가 복사돼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얘도 참조로 받아야죠. 근데 얘도 참조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일반 값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참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10, 100이라고 넣어줬잖아요. 여기서 이게 참조일 수가 없거든요. 참조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참조면은. 왜냐면은 얘는 일반 값이잖아요. 그냥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상수값을 참조, 즉 별명을 붙일 수가 없어요. 별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참조값에는. 일반 이 값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받는 매개 변수 타입이 참조라 버리면은 참조다. 그래 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밸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는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조면은. 이 참조 타입의 메서드면은. 그래서 값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형 타입도 변수 아니면 변수를 지정해서 넣어야 되거나, 즉 내가 110이라는 값을 넣고 싶은데 그냥 변수를 지정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저 일반형도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참조가 될 수 없고요. 무조건 객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객체나 이름이 있는 에밸류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참조로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퍼블릭으로 열어둘까요? 구조체로 하고. 구조체 안에 생성자를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성자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게 아예 클래스로 하고 퍼블릭으로 열어둔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볼까요? 이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생성자 똑같이 열어두고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아까 만든 거랑. 그러니까 아까 있는 거랑 페어 객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키 밸류 들어가 있고 마이 페어 안에 마이 페어 있고 키 밸류 해가지고 여기다가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만 써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PCH 워닝이 뭔지 모르겠네요. 헤더 스탑 not a file scope. 헤더 파일 범위에서 중지되지 않습니다. 인텔리센스 PCH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빙에서 검색하지 말고
헤더 파일을 함수 끝에 누락됐다. PCC 원리 일단 뭐 컴파일은 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슬리네요. 미리 컴파일, 프리 컴파일된 헤더. 무슨 말이지? 미리 컴파일된 헤더가 stop not at the file, not at file scope. 아니 텔슨스 뭔가 헤더를 한 게 없는데 속성, 구성 속성. 프리 프로세스, 프리 컴파일드 헤더. 헤더 아웃풋 파일, 헤더 not using precompiled header. grit use. not using으로 돼 있는데 use grit 뭐야? 활성 64.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할게요. 프리컴파일드 해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마이페어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 함수를 하나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페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페어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반환해주는 전역 함수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페어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그래서 페어 객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make fair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이제 페어 객체를 반환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템플릿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함수가 되어야 돼서 여기다가 템플릿 타임 네임 키 밸류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퍼블릭 안 붙이지? 아니다. 반환 타입 fair 키 밸류로 make fair make fair 안에 여기다가 참조 타입으로 urln myfair key value myfai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페어 객체 생성해서 바로 리턴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 페어 완성됐고, 그 다음 메이크 페어의 생성자 이용해서 바로 완성하겠죠. 자,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전방선은 필요 없고, 그러면은 메이크 페어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맵 됐고요. 메이크 페어 됐고, 페어 객체 됐고, 그리고 이용하는데 똑같이 문제 없고, 페어에서 페어 객체를 복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를 동시에 만들어 줘야겠죠.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 근데 여기서는 참조가 들어가도 됩니다. 키 밸류 참조 타입으로 하고 아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입 연산자가 void 타입의 오퍼레이터 대입 들어가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const myFair 참조 타입의 페어 타입의 밸류 참조의 RHS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네, 오퍼레이터는 대입 연산자도 똑같이 정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myFair의 const 클래스 myMap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얘가 fair funk make fair punk고요. 얘가 my fair 클래스 펑크죠. 또 PCH 사라지긴 했네요. 막. 몰라. 자, myFair는 여기서 그냥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만 해주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깊은 복사를 할 만한 포인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값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에서는 그냥 값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포인터가 저장이 된다. 참조 포인터 타입이다. 키 자체가 포인터 타입이다. 그럼 어떡하죠? 만약에 포인터 타입이다 그러면은 포인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럼 깊은 복사를 해야겠네요.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포인터를 저장한다? 포인터를 저장할 수도 있죠.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포인터면 어떻게? 키가 포인터다? 키를 포인터로 하진 않겠죠. 대부분 값을 포인터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값이 포인터면 어떻게? 값이 포인터다. 값이 포인터다. 값이 포인터다. 가지고 있는 값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면은 그 페어 객체를 복사를 했을 때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길 바라야 되나? 얘는 어떻게 하지?
first 100. 그치, 데이터는 이렇게 키는 들어가니까 참조면 안돼. 고 여기는 포인터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포인터를 만약에 STL 페어에서 복사를 하면은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될 텐데, 그럼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 100. 그 다음에 FC04 가지고 있거든요. 100 FC04 세컨드 10 FC04 맞나? 100 FC04 그냥 똑같은 거 가지고 있네요. 그냥 얕은 복사합니다. 얕은 복사하네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두 개인데 그 안에 값들이 포인터가 가지고 가리키는 것은 데이터가 하나네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 바꾸면 한쪽에서 데이터 소실되네요. 이거 그냥 얕은 복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타입이 어떤 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나 보네요. 얘네들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럼 결국 저도 이렇게 그냥 얕은 복사하는 게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에서는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막을 수가 있나? 참조 타입인지 확인을 해서 얘가 타입이 포인터면은 그러면은 뭐 런타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불불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있는데 그럼 일단 저도 이렇게 얕은 복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들어오니까 RHS가 같다면은 그냥 리턴 바로 때려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자기 자신 복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즉 이렇게 하면 참조잖아요. 메이크 페어하고 주소 같냐, 같은 객체냐라고 해서 같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리턴 때리는 거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얕은 복사 해야죠. 예. m value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인라인 처리되어 있고 템플릿은 짧은 것들은 인라인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 페어 클래스에서 대입 연산자 복사 생성자 만들었고요.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 메이크 페어에서도 만약에 R 밸류가 들어오는 거는 인설트에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페어에서도 이렇게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이 임시 객체 이제 인설트에 넣을 때 임시 객체가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이크 페어 클래스, 메이크 페어 펑크. 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맵은 아직 없지만 페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 들어가 있죠. 마이맵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페어 인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페어 점 키는 10 됐고요. 그리고 마이페어 인트 하면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해도 인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객체로 할 때는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제 빈 클래스로 해가지고 객체를 또 따로 만들거든요. 카피
이렇게 해서 복사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myFair 하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myFair 한 다음에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int 하면은 my 이렇게 하면은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이건 아무 값도 안 가질 거예요. 아무 값도 안 가지게 제가 해놨잖아요. 컨스트럭터는 여기다가는 200에 20이라는 값을 줄게요.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의 호출은 나중에는 myFair 컨스트럭터에 여기다가 myFair 이렇게 하면은 세 개다. 결국에 이 클래스, 이 페어 클래스, 이 페어 클래스, 이 페어 클래스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호출해서 한번 볼게요. 아, 페어에 이게 정의가 안 돼 있구나. 아, 그치. 뭘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지. 같다는 뭘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페어 객체에다가 당황스러웠겠네요. 얘도 제가 뭘 비교해야 될지 안 정해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단 여기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관성 있게. 이게 생성자가 여기 있으면 뭐 PCH 워닝이 뜨는 것 같거든요. 생성자가 맨 밑에 있으면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는하게 되면 이쪽으로 출할 텐데, 여기서는 페어 객체가 서로 주소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객체잖아. 객체면은 RHS가 참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디스 저렇게 하면은 결국 객체에서 뭘 비교해야 되냐라는 건데, 값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객체가 다른데 값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참조가 반환할 수 있는 주소값은 원본의 주소값이니까, 아,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주소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얘 생성자 그냥 기본 디폴트라서 그냥 씹었네요. 여기 코드도 없다. 코드조차 없네요. 그러니까 생성할 때 코드조차 없습니다. 그냥 디폴트 생성자라서 코드조차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 값이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쓰레기 값이 있네요. 네, 이렇게. 이거를 쓰레기 값으로 두는 게 맞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쓰레기 값으로 두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값을 초기화해서 넣으면은 그 자체가 페어가 가진 값이 될 수가 있잖아요. 즉 페어 객체는 값을 가지는 객체인데, 내가 초기화 값을 넣어주면은 그 자체로도 저 객체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도 그냥 바로 맵에 인서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도 볼까요? myFair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네요. first, second. 포인터네. 기본적으로는 생성이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넘겨볼게요. 아, 0으로 초기화가 되네요. 얘는. 저도 디폴트에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나 보네요. 메이크 페어니까 여기서 0으로 타입이 0에 준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돼야 되나 보네요. 어쨌든 포인터가 들어와도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0으로 해놓을게요. 그럼 어떤 타입이 들어오든지 간에 0에 준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될 것 같거든요. 0이라고 해놓으면. 왜냐면은 부동 소점이 들어오면 0.0으로 될 거고, 예, 포인터가 들어오면 널 포인터로 될 거니까 일단은 0으로 해놓겠습니다. 0으로 해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0으로 돼 있죠. 키밸류 0으로 돼 있고 세팅하면은 110 이렇게 들어가서 110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직 생성이 안 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그래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얘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값 두 개 있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기본 생성자 호출이 얘는 대입 연산자 이렇게 해서 비교한 다음에 같지 않으니까, 왜냐 얘네들이 같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myFair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myFair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타서 그냥 바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것까지 막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페어로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펑크는 메이크페어의 키값이 200, 300에 3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임시객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 복사 생성자하고 이동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이동 복사 생성자하고 이동 대입 연산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동 대입 연산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생성자라고 할게요. 이동 생성자는 const myFair 키밸류 참조 2개 더하고 no accep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동 대입 연산자도 버레이터는 여기다 오버로딩이죠. myFair 밸류 펭귄 2개 RHS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임시객체거든요. 임시객체라서 자기 자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임시객체로 받아서 들어온다? 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임시객체가 무브함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컨스트면 안 된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값이라서 딱히 상관없긴 한데, 값이라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얘네들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생성자에 대해서 구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입 연산자랑 복사 생성자랑 대입 연산자랑 똑같습니다. 내부는 똑같은데 여기서 0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으로 막아줍니다. 이게 차이예요. 얘는 그냥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임시 이게 이제 R밸류 참조라고 해가지고 우측값 참조거든요. 원래 우측에 오는 값들은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즉 매직 넘버나 뭐 10, 20 이런 매직 넘버 이런 것들을 저희는 우측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측값들은 애초에 제가 아까 계속 고민한 게 참조에는 우측값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make fair 함수에 참조로 받아버리면은 우측값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에러 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쵸? 이렇게 우측값들을 받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받았는데 make fair로 받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make fair 해가지고 뭐 1040 이런 식으로 받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타입이 참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우측값으로 돼 있구나. 그럼 우측값은 변수도 그러면은 잠시만요. 얘가 오버로딩 돼 있겠구나. 타입이 여러 개겠네요. 메이크 함수도. 그래서 우측값 좌측값 다 받을 수 있게 참조로 아닌가? const expr no accept 이게 하나인가? 우측값으로만 이렇게 받네요. 그러면은 참조도 우측값으로 이렇게 그냥 참조는 참조로 가져가나 보다. 우측값 좌측값 다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다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우측값으로 하면 이게 다 되네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막아두는 게 있겠구나. 저는 이제 얘를 참조로 받아버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우측값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측값 참조로 하니까 우측값도 되고 좌측값도 되네요. 뭐야? 갑자기 메이크 페어. 페어 노 익셉트에다가 이거 뭐 달아놓고 스트링 밴드 다음에 리턴 해줄 때 페어 using my fair에 페어 클래스에다가 넣어주고 my fair에다가 제일 생성하는데 std forward 포워드가 뭐라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해서 저는 일반 값으로 받았던 건데 얘를 우측 값으로 받아버리면은 가능하네요. 그냥 이렇게 우측값 참조를 해가지고 받아버리면 둘 다 가능하네요. 그냥 그럼 여기서 생성자 호출이 뭐가 되는 거지? 얘도 우측값이어야 되나? 여기서 봐야겠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일반 값으로 그냥 받겠습니다. 일반 값으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키 밸류 해주고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 우측 값은 해줘야 이제 이 임시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객체는 임시값이라서 뭐랄까 사라져도 한 번만 값 전달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값의 경우는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임시값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완전히 뺏어온다.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제 하나만 이 값에 대해서는 하나의 객체만 소유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복사생성자 노익셉트는 뭐냐 여기서는 이제 스로 트라이 캐치로 이제 에러를 뭐랄까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로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그냥 끝나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해서 에러가 나버리면은 객체를 생성하다가 이제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노 익셉트고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생성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한 다음에 mkey에서는 그냥 other.mkey 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m value에서는 m value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other.mkey 똑같이 이제 막아주면 되는 거죠. 내가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왔으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주는 한 명이야. 왜냐? 얘는 임시객체니까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한 명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이동생성자를 사용하는데 정의하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시객체에 대해서는 이동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일반 객체나 아니면 값들에 대해서는 일반 복사생성자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는하고 는해서 하나 두 개짜리 됐고요. 노 익셉트 디폴트 네. 이 정도로 하면은 myFair 클래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akefair에도 생성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makefair가 임시객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시객체 생성을 해서 여기서 들어올 때 얘가 뭐가 호출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makefair이죠? 하죠? 임시객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생성하는 건 임시객체를 생성할 때는 일반 생성자가 들어오죠. 임시객체를 생성할 때는 일반 생성자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생성자로 호출하잖아요. 이렇게 값 넣어줘서 일반 생성자 호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바로 끝나는데 여기서 호출된 게 이제 330이잖아요. 300하고 30이니까 디스어셈블리를 보면은 이거거든요. make fair. 이거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임시객체 그래서 콜한 다음에 오퍼레이터 는 하잖아요. 이렇게 했고 make fair 함수에서 그냥 바로 끝나버리네요. 이 정도로 최적화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뭐 이동 생성자로 호출도 안 하고 그냥 하네요. make fair func를 들고 가서 콜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make fair funk 안에서 체크 디버거 건너 띄워야 되고 리턴 하면은 value, key 그리고 RCX가 아마 그 주소일 거거든요. 이런 무명 객체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객체에 대한 메모리 할당받은 스택 주소 들고 가고요. 해서 make fair로 들어가면은 생성자가 일반 생성자가 호출되죠. 그냥 디스 해서 일반 생성자 호출되고요. 이미 생성됐다라고 생성돼서 한 번 더 생성하려니까 에러가 난 건데 이동 생성자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해버리네요. 그러면은 이동 생성자가 들어온 걸 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타는 건가? 아예?
이동 대입 연산자는 되는지 볼까요? 이동 대입 연산자. 펑크는 내가 std 부부한 다음에 std 부부하고 my fair constructor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지금 이미 생성된 L밸류잖아요. myfair랑 카피돼서 이제 L밸류인데 L밸류를 R밸류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stdmove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R밸류가 돼서 이동 대입 연산자를 호출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이동 생성자를 이 대입 연산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얘가 L밸류가 아니라 R밸류 즉 참조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측값 참조가 돼야 되는 값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동 대입 연산자를 호출할 거라는 게 제 가설이고요. 지금 맞죠? 이렇게 이동 대입 연산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지 비교를 하고 아니면은 키값 옮기고 그럼 얘가 100하고 10이 됐죠. 원래 왜냐? 마이페어를 카피한 객체가 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0으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이 값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 임시값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최적화를 해버려서 따로 막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하지도 않네요. 그냥 대체해버리는 것 같아요. 메이크페어 펑크에 대해서. 메이크페어 펑크에 대해서 바빠? 뭐해? 왜? 잠깐 뭐 해야 돼? 잠시만요.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펑크 하면은 메이크 페어 펑크 객체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가 나와서 그 다음에 페어 펑크를 하는 게 아니라 페어 펑크에 또 메이크 페어 펑크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이동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가져갑니다. 그냥 즉 1, 2에 30이라는 값과 300이라는 값 그리고 나서 이 메이크 페어가 멤버 함수가 아니잖아요. 멤버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를 가져가 버립니다. 안에서 생성자를 그냥 호출해 버리려고. 보시면은 메이크페어는 전역 함수잖아요. 얘가 메이크페어가 전역 함수거든요. 메이크페어가 전역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디 속해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멤버 함수가 아니에요. 전역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크페어 펑크를 보면은 포인터로 가져가거든요. 디스 포인터처럼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서 메이크 페어의 객체를 그냥 생성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임시값이니까. 어차피 나오는 게 임시값인 걸 컴파일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임시값인 걸 알고 있고 그 임시값을 그냥 얘에다 바로 대입해서 임시값 생성한 다음에 들어와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성과 동시에 메이크 페어에다가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은 자 RCX에 가져온 값이 여기 담기겠죠. RSP 플러스 8입니다. 그리고 밸류 할 때 02A인데 RCX 일단은 이게 그 객체가 맞는지 볼게요.
자, RCX에 지금 이 값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 주소로 환산해서 주소로 바꿔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실제로 그 객체가 맞는지, 전달받아온 메이크 생성되기 전에 쓰레기 값이 담긴 메이크 펑크 객체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메이크 페어 펑크죠. 이렇게 일단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걘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지금 다 초기화된 그거라서 걔가 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88 여기죠. 여기가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무브 하면은 RBP 바뀌었네. 근데 이게 주소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000000 120000 01EC) 이게 어떤 값인지 잘 모르겠는데 02A 값을 RCX에 옮긴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게 디스포인터가 될 거거든요. RBP 플러스 224 여기서 얼마 잡아놓은 거야? RSP에서 RBP RSP 028 224 232 RSP 플러스 20에다가 20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체크 디버거 하려고 하는 거고 밸류 넣고 키 넣고 RCX에 여기에 이제 RBP에서 이만큼 떨어진 주소에 저장된 주소가 디스포인터로 RCX에 넘어간 거고 RCX에 30 여기 포인터를 RAX 88 이 주소네요.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무브 하니까 이게 값인 것 같은데 LEA가 주소를 전달한 거고 무브가 값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정수값인 것 같거든요. 8바이트 정수값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RSP에다가 주소 전달하는 거거든요. 가야 될 주소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마이크 페어 컨스트럭터가 이제 매개변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무브 함수가 std 무브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렇게 최적화를 그냥 가져가 버려서 이 함수 내부에서 그냥 객체를 생성을 해버리네요. 가져가 버려서 디스포인터가 가져가 버리니까 스택에 생성된 주소를 그냥 가져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 주소가 이거거든요. 메이크 펑크 RCX에 어떤 값이 담기는지 볼게요. 이 주소가 담기거든요. 이게 이제 스택에 생성된 거예요. 객체가 스택에 생성된 객체의 주소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B8 이렇게 CCC 돼 있잖아요. 8바이트로. 잠시만. 근데 마이크 페어가 8바이트밖에 안 되는구나. 이 객체가 생성이 된 거구나. 봐봐요. 여기서 변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디스포인터가 AB8이잖아요. AB8. 그리고 여기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은 디스 값 들어가고 이게 8바이트라서 메이크 페어가 맞다. 메이크 페어가 8바이트짜리 객체잖아요. 크기가. 왜냐면은 값 두 개 있거든요. 값 두 개. 이게 지금 현재 인트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8바이트예요. 4바이트짜리 두 개로. 그래서 EC01 그러니까 000001 EC잖아요. 이게 값이 몇이냐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1 2C 300 주소값 300 내가 앞에 아까 first 값으로 넣어준 게 300이잖아요. 이 300이고 그 뒤엔 30일 겁니다 아마. 여기 1, 2니까 30이잖아요. 가서 그냥 가지고 와 생성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여기서 생성될 때 이미 그냥 make fair func의 객체를 디스 포인터로 넘겨서 그 객체를 내부적으로 생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거죠. 한 번만. 와, 신기하다. 전역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역 함수는 애초에 디스 포인터라는 게 세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딱 보고 이거 임시 객체 한 번 생성하고 들어가서 이동 생성자 또 한 번 호출해서 해야겠구나. 그럼 두 번 해야 되네. 복사 작업 생성 작업 두 번 해야 되네. 그냥 디스 포인터 멤버 함수처럼 해당 디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이제 페어 객체 생성한 겁니다. 어차피 타입이 같으니까. 반환 타입이 같으니까 얘 타입이 그거네. 그럼 그냥 가지고 가서 이 안에서 객체를 한 번만 생성을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디스 포인터를 전달해 생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얘의 스택에 생성된 그 주소를 메이크 페어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얘에 대한 얘를 디스 포인터로 넘겨 생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스택에서 생성된 임시 객체 디스 포인터가 들어가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나왔을 때 얘에 대한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한 번 더 복사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초에 얘에 대한 포인터를 들고 가서 이 안에 얘가 꼭 멤버 함수인 것처럼 동작을 해서 여기서 넘어온 이 make pair func라는 객체의 포인터를 디스 포인터로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걔에 대한 객체가 그냥 한 번만 딱 생성이 된 겁니다. 와, 이 정도로 최적화를 하네요. 네, 참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는 거 알았고요. 어쨌든 동작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렇게 동작한다니까 뭐 일단은 됐고요. 이동 대입 연산자는 됐으니까 make fair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make fair는 이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고 지금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네. 그 다음엔 이제 노드 클래스하고 맵 클래스 만들어서 인서트 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